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과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외연 확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참 많은 영상을 찍죠. 고고TV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나 많은 영상을 찍는데요. 추세를 봐야 하는데 추세를 보려면 핵심을 봐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문재인이라는 놈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 그럼 뭐하러 나와서 하는지 몰라? 어?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현실적인 대안도 없어. 어? 그냥 국민의 힘을 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나온 것뿐이 안 돼요. 나는 재집권할 것이다. 아주 여유만만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나는 재집권할 것이다. 꼼짝 마라. 그것뿐이 안 돼요. 김종인 대표가 옵티머스 라임 사건 특검을 받지 않으면은 간담회에 안 나가겠다 하고 간담회 안 했죠. 문재인하고 간담회 안 했어. 아주 잘한 거예요. 그 하범은 뭐해? 그 쩝쩝대는 모습을 그 면상을 보면은 김종인이라는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한심하겠는가. 저거 문재인 저거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도와달라 그랬던 놈이 이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국민을 갖다가 아주 망조를 들게 했어. 저거. 응? 그리고 주호영이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문재인의 경호원에서 몸수색을 갖다가 요구받았다. 참 한심하다 진짜 내가 봐도. 아니 야당 원내대표가 듣보잡이냐? 경호원들은 모르나? 근데 몸수색을 했어. 이거 말이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발을 던졌다고 해서 일반 시민이 그거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설마니 주호영이가 신발 던져서 문재인의 면상을 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어요? 없죠? 그만큼 이것들이 국민과 야당을 갖다가 얕잡아 보고 있고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중하게 몸수색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두환 시대에도 이런 건 없었어요. 국회의사당 출입할 적에 다 몸 검사 하잖아요. 한심한 것들이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의 그 눈물 나는 연설 국민의당에서 논평을 했어요. 문재인의 연설을 듣더니 눈물을 난다고 비꼬아 버리잖아요.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눈물이 난다. 문재인의 오늘 시정 연설은 말이죠. 돈 쓰겠다는 것뿐이 없어요. 돈 쓰겠다. 예산을 555조로 올려서 작년 대비 8점 몇 프로, 8.6%인가를 올리겠다. 그리고 세금 강탈하겠다. 부동산 전세 대란과 월세 대란, 집 가진 자의 고통. 나도 죽겠어요, 지금 집 때문에. 세금 낼 여력이 없어, 고고TV가. 집 가진 자들의 고통, 전세자들의, 눈물을 지금 천하를 뒤덮고 있는데, 임대 공급을 하겠다. 반드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 또 거짓말하고 들어갔어. 근데 여당 애들은 박수를 그냥 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문장 한마디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 솔직히 참석 않는 게 옳았어요. 참석 않는 게. 누가? 국민의힘은 참석 않는 게 옳았어요. 거기서 야유, 종이 편말 들어봐야 걔네들이 뭐 씩씩 웃기나 조롱이나 하지. 응? 이게 나라냐 하고 그 종이 편말을 들었던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라가 네 거냐가 맞죠. 나라를 왜 이렇게 파괴시켰냐, 나라가 네 거냐, 그게 더 맞는 소리죠. 어? 야권이 정권을 잡으려면은 누구? 현재 집권자의 문제를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 용기도 없어. 막말 프레임에 걸릴까봐. 나라가 네 거냐?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 회자되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못하고. 하여튼 그렇고. 또 어제 하나가 김종인 씨가 그 판교에 있는 NC소프트를 가가지고 김택진이를 만났죠.
저는 김택진이가 정치를 하리라고 안 봐요. 그 수조 원짜리 그 회사가 날아갈 텐데 국민의힘에 정치하는 순간 안 봐요, 저는. 이재용이는 모르겠어요. 소카 이재용이는 혹시나. 그건 한번 두고 보죠. 자, 이번 영상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국감 현장이죠. 그죠? 내일까지 국감이 하나요? 언제까지 하는지 잘 몰라. 하여튼 저도 내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 국감 지금 시절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야 돼요. 아무리 그 초선들이 많고, 그죠? 멍텅구리 모질이들이 국민의힘이 많더라도 흔들면 안 돼요. 이것들이 국민의힘 개개인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것들이 수국 골통이 한 60% 되죠. 그것들을 지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괜히 김종인을 흔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호영이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경고를 했대잖아. 열린 우리당 될 거냐? 원내대표는 자주 가라도 지도체제는 건드는 게 아니다. 그게 당이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 비대위원 계속 비대위 체제였죠? 그렇죠? 그 김병준이 전에 그 누구야? 그 이상한 선비 같은 애 걔 김병준이 또 누구 있었어? 임명진이 그 전에 또 누구 있었어? 황교안이 그죠? 그리고 대선 대표한 다음에는 지선 때는 누구야? 홍준표가 역시 비대위 꼴을 했었죠. 다 망쳐버렸죠. 참패, 더 참패, 더 참패, 더 대대대 참패. 이러면서도 이것들이 김종인 체제를 흔들려 그래요. 좀비들이에요. 수국골통 좀비들이에요. 그러면은 자 거기서 조경태가 막 빨떡빨떡 일어나 소리 꽥꽥 치면서 김종인 체제 물러가라 지금 이러고 있죠. 조경태가 어이구야 사칭 돈벌레 우파 쓰레기들 좋겠다. 로시에서 정치를 배운 조경태가 부산에서 알바가 놓고 부산에서 아무 영향력도 없고 전국적인 영향력도 없는 조경태가 4선이나 돼가지고 4선이야 5선이야 이놈아가 조경태가 김종인 위원장 물러가라 하니까 참 좋겠다 너희들은. 응? 5선이네 5선. 당이 위기이고 비대위 지도력의 한계를 넘었다. 새 출발이 필요하다. 비대위를 해체하고 조기 전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봐라. 김종인 씨가 물러나는 순간 국민의힘은 깨진다. 홍준표가 또 건들죠.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인이 그분은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탄핵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엉망인 당으로 누가 후보가 되어도 대선을 치를 수 없다. 너 같은 놈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임마. 홍준표 너 같은 놈이 있으니까. 혐오스러워 솔직히 홍준표를 따르는 수십만을 제외하고는. 장제원이하고 조경태하고 홍준표까지 발작적이죠. 장제원이 여기 국감에서 참 잘했다고 내 몇 번 칭찬했는데 장제원은 깊은 철학적인 고찰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조경태가 발작을 하자 정진석도 오선이죠. 그만하라고. 그럼 나가 너희들은. 조경태하고 장제원이하고 김덕흠이들 나가서 홍준표하고 당을 차려. 얼마나 좋겠니? 홍준표가 독고다이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지금 방방 뜨고 있는데 너희 둘이 가서 홍준표를 도와주면은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고도 남겠다 이놈들아.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국민의 힘이 왜 저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가 의기소침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더 봐야 된다. 더 봐야 된다. 과연 김종인 씨가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모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봐야 된다. 여기서 김종인을 갖다가 쳐내면은 김종인 씨가 쳐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자신이 나가버린다니까요. 떠난다니까. 저것들 좀비들 도저히 안 되겠다. 떠난다니까. 너희들이 안 나가라 그래도. 그러면은 그것이 시간도 돼서 그것만 말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국민의 지지율이 리얼미터는 뭐 27% 정도 나오고 32%, 33%까지 한 5%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기 갤럽에서는 매번 1%씩 1% 떨어져서 한 17%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김종인의 잘못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좀비들을 보고 저것들은 안 돼. 김종인 씨라는 사람이 저렇게 노력을 해서 판 자체를 바꾸려고 큰 흐름을 갖고 움직이는데 저 수국골동 영남 수국골동 저 좀비들이 김종인을 반대하고 쫓아내려 그러니 안 돼. 해서 철회하는 것인가 국민들의 지지율이.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뭐예요? 무당층이 35%가 된다는 것이죠. 20 몇 프로뿐이 안 되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떨궈져 나가서 무당층으로 갔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애들은 걔들 50%가 넘었잖아. 민주당 애들이 떨궈져 나와서 무당층으로 옮긴 건 맞다. 그죠? 그럼 거기에 조금 우리만 변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자 보시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TK에서 엄청 떨어지고 있죠. TK에서 12%, 15%가 떨어지고 있어요. TK에서. TK 지지율이 32%뿐이 안 나와요. 리얼미터나 그 갤럽은 더 하고 TK 지지율도 32%도 안 나오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 32% 정도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 누구야?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 나와요. 거의 비슷해요. TK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TK 쪽에서 이 수국 꼴통들이 김종인 체제를 갖다가 버려라, 쫓아내라 하는 게 15%나 된다는 거죠.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그죠? 그러면은 TK가 전라도하고 거의 그 인원이 맞먹죠. 전라도는 9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건 항상 고차가 되어 있죠, 전라도는. 근데 TK 지지율이 15%, 20%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12%에서 20% 사이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국 꼴통이에요. 그게 보수우파 유튜브를 따라하는 세력이라고. 친박, 박근혜를 연호하는 사람들. 그 세력들이 이렇게 문재인 국민의힘을 버리고 김종인을 치고 있는데 근데도 리얼미터만 보는 거예요. 갤럽 조사는 거의 변화가 없고 1%씩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27% 전으로 30%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떨어졌는가 과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 말씀드렸죠. TK가 전라도만큼 전라남북도를 합한 것만큼 보다도 그만큼 인구가 많다. 인구가 그만큼 된다. 많다 또는. 근데 15.4%나 12%에서 20%까지 국민의힘을 지지를 철회하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이상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인구 구성비로 보면은 서울 중도층 말고요. 그런데 27, 2, 3%, 3, 4%뿐이 안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럼 뭔가? 중도층에서 서윙을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분석이 틀린 것 같습니까? 중도층에서 김종인 체제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어느 정도 서용을 했다. TK에서 12%에서 20%가 빠질 때 최소한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으로 10%는 왔다. 이런 경우가 되죠. 그럼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수국 꼴통 버려라. 그 사람들이 지금은 분하지만은 결국에는 대부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다. 나중에는 국민의힘한테 표를 줄 것이다. 말려들지 말라.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말려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변화가 하나 있죠. 20대와 30대 중반까지는 그 여론조사에서 들락날락 하지만 대부분의 문재인을 버렸다. 민주당을 버렸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이상 간 때도 있었고 현재도 거의 막상막하다. 김종인 체제 전에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현격히 딸렸는데 이제는 막상막하가 됐다. 그렇죠? 사칭 우파 세력의 돈벌러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친박, 진박, 태극기 부대 세력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TK 꼴통들을 제외하고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으로 간 거 놔두고 중도층이나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미세하게 나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꼴통들이 수국 꼴통들이 버리는 것을 갖다가 잠식하고 있다. 외연 확장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TV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긴다는 전자에서 하는 방송이에요. 고고TV도. 진다는 전자에서 하는 방송이 아니죠. 고고TV가. 그렇죠. 그래서 조경태 같은 경우 퇴출시켜라. 장제원은 솔직히 애가 철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놔둬보고, 홍준표는 복당을 절대 받지 마라. 김종인 있는 한은 안 받아요. 김종인 씨가 어떻게든지 대선 후보를 박아놓고 나갈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 결정되면은. 그럼 홍준표 너 당 차리라니까 이놈아. 홍준표 당 하나 차려. 홍준표, 김문수 또 누구 있니? 정규재가 당을 그 부산시장 출마한다니까 정규재, 고성구, 이봉규, 또 누가 있니? 황교안. 당 하나 차려라 너. 왜 그 밖에서 찍찍대기에서 똥개같이 뜨시게 짓고 있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